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녹화본은 제가 기존에 계속 그 밴쿠버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TV 똥덩이에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 TV 똥덩이 내용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것과 다르게 또 하나의 채널을 제가 이제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 많은 물고기라고 하는 채널인데, 뭐 채널의 의미는 후에 뭐 기회가 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부분으로 따로 빼는 이유는 제가 그 자폐 부모님들, ADHD 또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부모님들의 그 강의와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써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를 할 때 썼던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인제 사실상 그 자료들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 게, 그게 벌써 한 10, 적어도 한 7-8년 전 이상 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인제 공부를 찾아가면서 공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방향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굳이 인제 뭐 그 부분을 나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아이가 사실 아이와 공부하는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아예 녹화를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인제 아이와 함께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여기가 인제 스튜디오 같이 그런 것이 있는 작업실이 아닙니다. 저는 뭐 유튜브로 영상은 올리지만 유튜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편집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 하나로 그냥 녹화해서 올리는 정도이고 조명만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그러한 그 어떤 이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어서, 그래서 인제 아이와 같이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가면서 아이의 생각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 또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도 좁고 그래서 그게 어렵고요. 장비도 없고요, 일단 우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예전에 제가 했던 그 강의에서, 워크숍이었죠. 워크숍에서 저희 아이가 들어왔을 때 질문도 하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인제 거기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겠죠. 지금 인제 저희 뭐야, 그때 한 번 이후로는 제가 인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워낙에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자기만의 시간을 내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학기 중에는. 그래서 인제 지금 저희가 사실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직접 이야기하는 채널을 하나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채널은 영어 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가 영어가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인제 영어 버전이 될 건데, 거기 가끔 인제 한국어 버전을 만들게 되면 이 채널에다 제가 올리려고 생각 중인데, 그때 인제 저희가 인제 있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이죠. 왜냐면 저는 저희 애한테 물어볼 게 없거든요. 예. 궁금한 거는 아마 많은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ADHD 또는 인제 지적 장애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아이와 인제 언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스튜디오 자체를 지금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그런 아이의 이야기들을 직접 올리도록 인제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인제 그전에 부모님들의 그 훈련이죠. 코칭 세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코칭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인제 일반화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코칭으로 들어가면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다음 상황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개인에 맞춰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저는 인제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로 뭐죠? 개별화한다. 예.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만약에 인제 제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내 상황에 대한 이 좀 어떤 코칭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이 있는 댓글에다 다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건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도 제가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뭐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 내용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개별 수업과 사실 이 공개적인 이런 코칭 세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메일 min@pornerd.ca 이 대문자 소문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쪽으로 인제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아 실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고 내용은 제가 인제 좀 이따가 실제로 그 코칭 세션을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뒷부분에서 인제 다룰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려 놨네요. 제가 이 비디오를 제 카메라를 줄여 놓고 시작을 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예. 자 여기 인제 이메일 있죠. min@pornerd.ca 이쪽으로 보내시든가 아니면 이 영상에 댓글 각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그것들이 인제 저한테 이메일로 오니까 그런 것에서 제가 인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지금 이 이메일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제가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음 요건 지우고요. 제 웹사이트에 있는 출판물에 가면 여기 외부 저널 출판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논문으로 이거는 최근에 나간 논문입니다. 그래서 두뇌 발달 과정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어티즘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해 놓은 건데 두뇌 발달 일반 아이들의 두뇌 발달 과정과 또 어티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인제 링크 찾아가 가지고 보시거나 또 책은 이거는 뭐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링크 찾아가시면은 저기 뭐야 교보문고하고 거기 저희 뭐죠? yes24인가? 예 거기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영어 공부 방법. 이거는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나눠 드리는 거지만은 인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기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폐에 관한 책을 인제 또 쓰고 있는데 이 논문과 이 출간된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글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것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인제 제공을 하지만은 나중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 인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링크를 보내 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어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기 오셔 가지고 이 외부 저널 출판물에 가셔 가지고 있는 것과 아까 보여 드린 그 책 이 교재라고 하는 거는 무료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유료입니다. 예 이것도 영국 저널 사이트에 가서 하면은 유로로 26 유로가 아니죠. 이게 영국 파운드로 26 파운드인가로 팔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문판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래서 인제 추천을 한국 분들에게는 인제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인제 본격적으로 자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에 인제 들어가서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하면서 인제 제가 한 어머님께 허락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머님의 아이의 이야기를 예로 해서 인제 영상을 만들거나 책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인제 그 어머님이 "아 이거 얼마든지 그러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인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원래는 자폐 교육 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에 보면은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제가 인제 기억은 안 나요. 어느 이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회원만 뭐 몇만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두 군데가 있었어요. 좀 작은 규모 있었고 좀 큰 게 있었는데 뭐 거기를 가입을 해서 그게 한 4-5년 전 얘기일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전 자폐 아이들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발표하기 전
의 이야기죠. 그때는 한참 공부 방법만 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 공부 방법에만 인제 그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인제 그 제가 하는 아이에 대한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문 쓰기 전에 일단 사람들하고 나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했어요. 예,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잊었는데, 저에 대해서 인제 한 가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시 인제 제 웹사이트를 가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인제 제가 제가 살아온 양력이 여기 쭉 있는데, 참고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냐면은 이 저기 학회하고 논문 같은 거를 하는, 이 영국에 있는 그 인포노믹스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특수교육 학회가 있어요. 영국에서 인제 이것도 영국 그 같은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 학회인데, 여기 학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꽤 오랫동안 했고, 그쪽에서 보고 이거 다르다."라고 해서 인제 저한테 이 "학회장을 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제 요청 들어온 건 2022 년에 요청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한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그 이 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인제 학회에 발표는 했었는데 논문으로 쓰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인제 들어가서 글을 하나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 군데 카페에 다 가입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 군데서 다 강퇴당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이 논문 결과라든가,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이 영상이 주로 인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부모님들이 보시는 것이니까, 이 부모님들이 보시는 그러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진 것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헛수고한 게 될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강퇴를 바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강퇴됐고, 댓글 글은 지웠다고 그렇게 이메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생각한 게, 어 한국 쪽은 특히 자폐인데, 한국 쪽은 '내 교육을 가지고 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닌가 보다.' 그래 가지고 자폐를 완전히 그 교육 쪽을 알리는 건 완전히 접었었어요. 예, 그게 인제 4-5년 전의 얘기였어요. 근데 작년에 한국을 들어가면서 세미나를 한쪽에서 인제 경북대에 있는 경북대에서 인제 세미나를 하게 됐었는데, 다른 데는 다 공부 방법에 대한 거였는데, 경북대에서 제 히스토리를 보더니 자폐 쪽으로 해 가지고, 자폐랑 ADHD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세미나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내용을 인제 그쪽에 맞춰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대구에 계신 그 부모님과 연락이 되고, 그분께서 인제 개인적으로 세미나 전에 만났는데 또 "세미나 들어올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들어오셔도 된다." 그래서 세미나 들어오시고, 그걸 보시고 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인제 자폐 부모님들이 꽤 많이 인제 연결이 된 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청을 받아서 수업도 개설하고 이렇게 됐는데,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비쌉니다. 제가 대학 수업에다가 맞춰 가지고, 대학 수업이라고 해서 등록금 수준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강사를 하면서 인제 받았던 시간당 비용에다 맞춰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싸지는 않겠죠. 일반 학원보다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인제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다시 들은 이야기는 이제 그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한 것들은 좀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자꾸 인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은 한번 이 채널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인제 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실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방법들과 왜 그런지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래서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게 시작이 된 게 작년 7 월이에요. 제가 한국 갔다가 돌아와서
수업이 개설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을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어떤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됐나요?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8주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2주 내지 3주 방학을 해요. 그런데 인제 때에 따라서 제가 한국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방학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제 2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인제 그 시스템인데 보통 여기 인제 캐나다의 대학들이 학기가 돌아가는 시기, 왜냐면 인제 제 아들에게 맞춰 가지고 수업 진행을 저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7-8월 수업을 그때 7월 달에 7월 중순에 해서 9월 초에 끝냈나? 그렇고 나서 인제 방학하고 나서 10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하고 그래서 두 세션이 끝났어요. 그게 인제 8 주씩 두 세션이니까 인제 이 16주 된 거죠. 그러니까 4달 수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인제 요번 1월 달에 시작한 게 3 주째 지났나 인제 그래요. 그러면 시기로 보면은 이제 6 개월 남짓 됐고 진짜 수업은 딱 한 넉 달 정도밖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인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아이가 기존에 인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인제 생활이 변화하면서 접근법이 변하기 전까지는 어머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아이가 병원 가면 의사 진료받을 때 치과 진료받을 때 묶어 놓질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고 소아과에서 진료받을 때는 의자에서 선생님 저희 의사 선생님 가슴을 발로 뻥 차면서 의자가 이 바퀴 달린 의자라서 뒤로 쭉 밀려가면서 그런 데다가 수업 시간에는 가서 크레용 다 부러뜨리고 뭐 이것저것 해 가면서 수업 집중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는 어머님 말씀이 중증,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증 중이 아니죠. 증. 그리고 거기에 인제 지적 장애까지 있는, 지적 장애 판단도 받은, 그래서 인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세워 두면 갑자기 뛰어나가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라서 실제 인제 차에서 내려서 교실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제 여러 가지 좀 일방적이고 또 이렇게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수업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뭐 얼마 전에 인제 말씀하시는 게 좀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인젠 치과 치료를 받는데 자기가 쪼끔 무서워하면서도 자기 발로 가서 누워서 얌전하게 치료받고 소아과에서도 얌전하게 치료받고요. 차에서 내리면은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해 가면서 인제 하고 나서 교실에 들어갈지를 이야기를 하고 더 큰 변화 하나가 뭐였냐면 인제 공방이라고 한번 데리고 갔었대요. 수업 같은 게 있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방을 데리고 갔었는데 뒤에서 인제 비디오도 인제 찍으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좀 불안해하셨대요. 이 아이가 또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아버님들이 다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심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랬는데 의외로 이 아이가 있다가 물론 말은 인제 단어 간단한 것만 되지만은 선생님이 지나가니까 선생님을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하고 선생님이 돌아서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요구가 안 되니까 막 악쓰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 세운 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그것도 불러 세운 거죠. 붙들어 가지고 다시 자기 요구하는 걸 요청을 하고 그러게 해 가면서 뭐 컵에다 이름 쓸 때 그게 예를 들면은 컵에다 이름을 쓰는데 선생님이 아이 이름만 여기다가 딱 써 줬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서니까 다시 불러 세워 가지고 여기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이스크림이었나 뭐 하나를 더 써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하니까 아이스크림 써 줄까?" 그러니까 써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 써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업에서 가만히 앉아서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름 없이 이렇게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인제 이 교실의 분위기도 있어요. 이게 인제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이 교실이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묻고 듣고 그다음에 요청한 거를 제공해 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인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 따라서 인제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반응도 다르고요. 인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인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말씀드릴 거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6 개월 정도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변화죠. 이 어머님은 진짜 뭐 감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변화죠. 왜? 과거에는 씨름하듯이 했던 그 아이인데 스스로가 그 이 뭐죠? 의사소통이 되고 자기가 요구하는 거를 이 저희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처음 간 그 공방이라고 하는 데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건 자폐에다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인 아이들과 지적 장애가 함께 있는 아이들이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도 좀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고기능 자폐 아이였지만 제가 해온 걸로 따지면은 수년에 걸쳐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오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좌충우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빠른 변화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인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있죠. 이분들은 인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인제 무료로 공개 되는 비디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인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화된 그런 어떤 저희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법을 알려 드리는 거잖아요, 코칭 세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코칭 세션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뤄지고 내가 요청한 것들이 다뤄지고 또 내가 이걸 통해서 어 도움을 얻는 것이 있다. 그리고 '아, 진짜 저런 것들은 내가 새롭게 얻는 것들이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면은 제 웹사이트에 가면 협력하기, 제가 유튜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협력하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인제 이 크레딧 카드로 전국 전 세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페이팔로 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모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캐나다 돈으로 인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하지만 뭐 한국으로도 뭐 이게 편하시면 한국 계좌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인제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협력금들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께는 보내시도록 인제 제안은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영화 한 편 보고 또 외식 한번 하고 '이쪽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 이 코칭 세션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것도, 아무리 가장 단순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 앱이라든가 또 저희 간단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어디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 저희 이것저것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 놓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저희 말 많은 물고기 여기에다가 뭐 협력하는 건 내가 차라리 영화 한 번 더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외식 한 번 더 하고 가서 간식 한 끼 사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의 제공하는 코칭 세션도 이제 점차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면은 인제 뭐 제가 이 기존에 있는 거를 지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이상 인제 만들지 않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인제 이 코칭 세션에 대한 유튜브는 인제 점점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되겠죠. 사연도 여러분들한테서 와야지. 처음에는 뭐 제가
가진 걸 가지고 하겠지만 사연도 여러분들한테서 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인제 협력하기가 있어야 저도 이 기본적인 그런 이 운영서부터 이런 것들을 인제 해 나가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코칭 세션 하나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인제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제일 먼저 코칭 세션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제일 이거를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는 코칭 세션에 들어가면 인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인제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인제 영화 얘기를 들었죠? 예를 들었죠? 이 영화 말고 예능 또는 예체능? 예 체능. 그다음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인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체능 프로에 나오는 예능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 또 운동 경기 뛰는 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하는 그 유명 연기자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싹 그려 보려고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이게 인제 좀 어려울 거예요. 자폐 아이들과 일반인들이 만약에 인제 이 부모님들이 그 두뇌가 일반인들 쪽에 더 가깝다면 예 그렇다면은 이 이미지를 그려내려고 하면 할수록 쪼끔은 뚜렷해지지만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그려지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폐 아이들은 그 차이가 인제 제 채널에 보면은 물고기 그림이 인제 거기 심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저희 아이가 그린 건데 저희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머릿속에서 이게 뚜렷하게 그려지니?" 그렇대요. 그림 하나 비늘 하나하나 그리고 실제 물고기도 그렇게 그려진대요. 비늘 하나하나의 모양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진을 보듯이 머릿속에 그게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투영을 그림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이 영상 이 채널에 있는 이 그림은 저희 아이가 그린 건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그렸다고 인제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놓고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일반인들은 예체능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 사람들 얼굴을 그려 보라라고 하면은 뚜렷하게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옆에다가 고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요 옆에다가 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뚜렷하게 그릴 수 있나 눈을 감고 한번 머리로써 한번 그리려고 해 보세요. 그려지나.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뚜렷하게 그려지나.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치라든가 아니면 무슨 종교 단체에 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생활을 한다 또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 속에 있는 내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려 보시든가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아이를 한번 비교해서 딱 그려 보세요. 만약에 내 머릿속에 내 아이의 이미지가 좀 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흐릿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무엇을 뜻하나? 네. 그게 뜻하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를 제대로 매 순간순간 관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제 보여 드리는 이 코칭 세션에서 하는 예 하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제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눈에 하나하나 관찰해 가면서 아이들 모습의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인제 코칭 세션에서 실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뤄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자를 원해요. 예. 과자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특히 자폐 아이들이라든가 뭐 ADHD 아이들도 그러고 막 그러면은 과자 같은 거 안 주면 떼쓰고 막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경우. 그러면서 줘 막 이렇게 떼쓰죠. 자, 아이들이 일단 떼쓰는 때로 갔다. 떼를 쓴다 이렇게 쓰나요? 떼를 쓴다? 예. 이걸 것 같아요. 떼라고 하는 게 이 발음이 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떼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떼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아이로서는 '나는 이걸 내가 원하는 과자를 얻지 못하는구나.'라고 해서 결론이 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칭 세션을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내 감정이 확 일어나서 또는 아이가 이미 떼를 쓰기 시작해서 또 내가 이미 돌아서서 한 소리를 했다라고 하면 게임 끝났어요. 거기는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남겨진 게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에게 뒤에 뭐 아이가 원하는 걸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로서는 때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었구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때를 더 쓰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은 뭐 결론은 안 봐도 비디오겠죠. 네. 자, 그래서 인제 뭐 그런데 인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과정. 전 과정이 뭐냐? 저는 여기다가 인제 전 과정 그러면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 처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처리 과정. 전 처리 과정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이에게 가능한 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관찰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인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자, 아이가 이맘때쯤 뭐 언제 요맘때쯤 과자를 달라고 한다. 그죠? 또는 아이가 언제 이맘때쯤 아이와 뭐 이를 닦는 걸로 씨름을 한다. 또 요맘때쯤은 아이와 뭐 옷 갈아입는 걸로 씨름을 한다. 이렇게 일상에서 내가 아이와 갈등이 벌어지는 것들을 일단 다 적어 보시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제안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인제 그 저기 뭐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가지고 예제를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보여드리는 코칭 세션에서 인제 보여드리는 방법들을 보시고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해 보시면서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게 인제 이메일로 제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제 그것들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린다는 얘기가 인제 그겁니다. 자, 그럼 과자로 전처리 과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과자 줘. 말어." 이러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뭐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줘? 그럼 얼만큼? 얼마나?"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이 아까 떼쓰는 그것과 크게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죠. 단순하게 그냥 "줘. 말어. 얼마나?"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줄까 말까? 예.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주면 아이는 만족할 거고, 주는 거를 쪼끔 아이가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또 아이는 불만족해서 떼를 쓸 거고, 또 아이가 원하는 만큼 다 줘 버리면 나는 돌아서서 '아 저 과자 또 저렇게 먹였네.' 후회할 거고,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왜 이럴까요?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네. 왜 남는 게 없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는 줘 말어 얼마나 줄까? 여기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죠? 아이가 투명 인간이에요. 왜? 얼마나 줘? 말어? 이게 다 누구의 결정이죠?
만약에 아이에게 물어봐요. "야 과자 요렇게 했는데 얼마나 줄까?" 요만큼." 그랬는데 딱 봐서 아이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응 그래 알았어." 요만큼 주고 딱 그러면은 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만큼 그랬는데 "야 그만큼 먹으면 너 이거 지금 과자라서 건강에 안 좋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또다시 아이는 사라진 상태예요. 그죠? 갈등으로 가요. 네. 준다 하더라도 아이는 사실상 뭐 아이의 의견을 하나는 물어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줬기 때문에 아이가 만족을 하는 거지 아이로서는 거기서는 생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저는 인제 사회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은 이건 사실상 생존 본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늘려가고 그걸 통해서 언어 발달을 하듯이 그것에서 필요한 게 사회성이고 여기는 대인관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대인관계가 뭐죠? 아이로 하여금 엄마나 아빠로부터 무엇을 얼만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얻으면 만족하고 못 얻으면 짜증내고 둘로 딱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보세요. 흔히 얘기하는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할 때 훈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훈육이 여러분들은 아마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을 하면서도 특히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해 놓는 게 뭐냐면 훈육을 통해서 얘네들한테 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질문 묻지 말고 무조건 애들한테 "이거는 해야 대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저희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분이든 아내분께 단도직입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써서 한번 "이렇게 해."라고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술 덜 먹고 들어와. 담배 피지 마." 집에서는 "너 집안일 왜 안 해?" 아내분께는 예 또는 "이건 여자가 하는 거지. 해야 돼."라고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 벌어져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 뛰쳐나가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으로 키워나가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예 중에 하나 가장 제가 좀 봤을 때 '아 아이가 참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짜 절규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자폐 아이가 달려가서 철길에 가 가지고 붙들고서는 안 오니까 경찰들이 달려와서 그 아이 떼놓다가 경찰들이 다치고 죽었죠. 죽었던가? 그랬어요. 네. 이게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읽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자폐 아이 저 하나 때문에 그러지만은 저 경찰이 다치고 죽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자폐 아이는 자폐 아이대로 절규죠.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 주변에서는 훈육으로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반복 숙달로만 가르쳐 왔던 그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예요. 쌓이고 쌓인 게 터졌을 때 이게 부모님 가정 안에서 터지면은 가정에서 그냥 충격을 흡수를 하면 되지만 이게 외부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치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 아이들 속에 시한폭탄을 쌓아가는 거예요. 어리니까 부모님들이 양쪽에서 둘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한 아이를 둘을 갖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아이로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동물들처럼 길들여지죠. 예. 하지만 동물들이 잘 길들여졌다가도 어느 순간 왜 개들이 주인이 맨날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은 저희 뭔가에 하나 자극을 딱 받으면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옷 입은 색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 또는 그 사람의 말할 때의 톤 무엇이 저희 트리거가 될지 그러니까 자극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딱 들어가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훈육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자극이 하나 딱 들어오면 예상치 못한 데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은영의 훈육법은 개나 주자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거기서 오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뭐냐?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에는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에는 아이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투명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빵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니 과자, 뭐 빵,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가 과자를 원한다 그랬을 때 또는 이를 닦겠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야, 이거 해야 돼. 하지 마."라고 하면 일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아이의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엄마 아빠는 뒤돌아서서 한숨 쉬거나, 그러면 양쪽에서 아이가 편하면 엄마 아빠의 그 마음속에 시한폭탄이 하나가 장전이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편하면 아이의 그 마음속에 시한폭탄이 장전이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의 의견과 아이의 의견이 공감대가 가끔 형성이 되면 나름 편안해질 수 있죠. 그런데 공감대 형성되는 게 많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집안이 즐겁고 화목한데 왜 이 영상을 보고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라고 하면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가 과자를 원한다. 요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 있는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코칭 세션이 그 개별화된 데서만 조금 다룰 수 있고,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상에서 인제 한번 해 보고 다음번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꿀지 이렇게 해야지 인제 전처리 과정에 대한 거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아이를 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인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제 대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아이가 과자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자를 원하면 그냥 주면은 끝나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가 과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처리 과정이 없죠. 전처리 과정이라는 게 인제 바로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없이 이렇게 내가 딱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 코칭 세션에서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아요. 뭐 이를 안 닦는다든가 옷을 뭐 갈아입을 때 고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은 아이가 과자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이의 생각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럼 결론이 났으면 이걸 막으면은 결국은 터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결론이 난 상태에서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아이의 욕구 충족을 그렇게 다 시켜주면 아이 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희 아이의 건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공을 할 때, 예? 제공을 할 때 미래를 위한 초석을 깔아야 돼요. 그게 뭐냐? 과자를 원한다? 아이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아이를 바꾼다? 아이가 내린 결론을 바꿔버리면 아이는 뒤집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화 단절로 가면서 아이가 뒤집어지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아이가 뒤집어지고 우는 게 재밌으면 그렇게 가셔도 돼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가끔 그랬어요. 아이를 이렇게 가서 괴롭히다 보면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우는 모습 귀엽다고 한 번 더 괴롭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그걸 즐겁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자, 이렇게 가야죠. 아이가 원하는 걸 제공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거는 아이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투명인급 취급한다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르친다는 무조건 아이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직 방법을 가르칠 수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은 쪼끔 뒤로 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해결로 들어가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아이가 과자를 원한다? 그러면 일단 준다. 결정을 하고 대신 여기서 묻습니다. 뭐를 묻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과자? 딱 물어요. 그러면서 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건 언어 발달도 여기 같이 들어가요. 네.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쪼끔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과자 안 돼." 아니면 "알았어." 그리고 과자 이렇게 딱 주어 주면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은 굳이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족으로 끝이 나요. 왜? 얻었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더 하겠어요. 자, 어떤 과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은 벌어요. 안 줘도 당장 주지 않아도 아이로 하여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단어가 일단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발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이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든지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아이로부터 의사를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끌어냈죠. 손짓을 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의사 표현을 하면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저거 예를 들어 가지고 빼빼로. 빼빼로가 있고 새우깡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몇 개가 더 있으면은 인제 몇 가지를 더 쓰는 거죠. 근데 빼빼로를 가르치는 거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친 게 새우깡이야?"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달아올라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건 빼빼로거든요. 예를 들면. 예. 자, 그러면 새우깡? 그럼 새우깡 줄까? 새우깡 얼만큼 줄까?"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듯이 해요. 자,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손으로 짚어가면서 저의 빼빼로 쪽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제 여기서 한 가지 전제는 이제 언어가 아예 선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말을 못 하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때 쓰는 게 뭐냐면 글자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글로. 그런데 인제 제가 그 글로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지금 기사가 어딘가에 보관은 돼 있지만은 한 2년 전인가 한 아이가 자폐인데 말을 못하는 아이가 칼리지인데 칼리지 졸업하면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CNN에 나온 거니까 아마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텐데 글로서는 대화가 가능하게 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언어 발달에 맞춰 가지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이는 저거를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빼빼로?" 그러면 다음에 얘기할 때 "빼빼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 훈련되면 아이는 그다음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익혀 가겠죠. 예. 그리고 만약 새우깡이면 새우깡을 익혀 가겠죠. 과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인제 여기서 훈육과 실제 제가 얘기하는 이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 훈육은 무조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돼. 요만큼만 먹는 거야."라고 훈육을 하죠. 여기서는 얘기가 쪼끔 달라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훈육의 과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쪼끔 저희 뭐죠? 개념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제 제가 하는 수업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화된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해 가지고 첨부해 드리는 양념처럼 인제 이게 지식적인 부분인데 양념처럼 첨부해 주는 그런 역할을
그것도 그 코칭 세션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인제 그 부분은 들어가기가 어렵겠지만 가끔가다 제가 넣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이야기를 하죠. 빼빼로 이거는 초콜릿이고 초콜릿으로 돼 있고 초콜릿은 이 안에 달아서 단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단 게 많이 들어가면은 피가 그 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은 끈적끈적해져서 이게 피가 잘 안 돌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땐 요거는 뭐 당뇨 얘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길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뭐 코칭 세션에서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를 집어넣으라고 저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설탕물이 얼마나 끈적한지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 이 저희 실험을 아이랑 같이 해 보고 그래 가면서 단 게 뭐라는 개념을 심어 준 다음에 단 걸 많이 먹으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라고 인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설득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이 코칭 세션에서는 집어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인제 쪼끔 집어넣긴 할 텐데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러이러할 텐데." 어? 그러면서 자 인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단 게 많이 들어가면 건강에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자 여기에는 조건화가 들어갑니다. 예. 조건. 아이고. 이게 뭐냐. 자 요번에 지금 빼빼로를 지금 줬으니까 오늘 먹었으니까 빼빼로 내일은 건너뛰고 모레쯤 이틀 뒤에 먹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부터 아이들의 재미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둘 여러 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텐데요.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준다 안 준다 이런 거에 가면은 뭐 여기서는 "어 알았어." 그래 놓고 다음날 또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야 어제 약속했잖아. 너는 왜 어제 약속하고도 안 지켜?"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원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 그 딱 이분법적인 접근법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요만큼이었다면 이만큼이 그냥 무조건 주고 안 주고를 부모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준 경우라면 이쪽이라면은 모레까지 아이가 스스로 참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얘기하면은 잘 안 믿기죠? 예. 이게 제가 수업하면서도 그 어머님들이 처음에 "그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부분이 있어요.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작에 특히 시작에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돼요?"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다르게 보고 이것을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자 어쨌든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하루를 참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 만약에 인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음 날 달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 아이 경우에는 그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레까지 기다리게 만들면 아이는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은 요번에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빼빼로 어제 10개 먹었지? 오늘 8개 먹는 거는 8 개까지만 먹는 건 어때?" 쪼끔만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둬 가면서 점차 줄여가고 다음 날은 이틀을 기다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기다렸으니까 완전히 10 개를 다 주고 그다음에 하루를 건너뛰게 해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엔 8 개까지 줬는데 이번엔 너는 또 약속을 어기니 네가 한 약속을 어기니까 5 개로 줄여서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아? 협의해 볼래? 라고 해서 협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 해 보세요. 됩니다. 예. 아무리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예를 든 아이가 중증의 지적 장애 있는 아이라 그랬죠.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일 거예요. 예. 그런데 해 보세요. 됩니다. 예. 저희 이 아이도 가능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물론 인제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글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쪼끔 달라서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인제 한번 보세요. 협상하는 게 들어가죠. 아이에게 충동적인 것이 왔을 때 조절하는 능력 들어가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어떤 과자 했을 때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익히죠. 이것.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과자 빼빼로 과자 주세요." 그랬다가 "빼빼로 과자 10개 주세요."로 가게 되고 "빼빼로 과자 10개 주세요."에서 그다음에 뭐 "오늘 과자 더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뭐 예를 들면은 하루를 건너뛰지 못하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끔 계속해서 언어 단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게 가진 힘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서 뭐 '가능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게 그러면은 이걸 해 가지고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아이가 배우는 게 뭘까?'라고 해요.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익혀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아이가 그 공방에서 선생님 붙들고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또 자기께 만족이 안 되니까 다시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해 달라고 했다고 한 이야기를 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빼빼로 통해서 빼빼로 먹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거 얻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순간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번 매일 그래서 인제 매일 반복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부 효과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번 그 반복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면 매일매일 쪼금씩 바꿔갈 수 있겠죠. 이거를 한 달을 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하나씩, 한 가지씩. 물론 여기에는 인제 다른 부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하는 데서 또 뒤집어지고 싸우고 있으면은 이거 바꾼다 그래도 소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제 제가 다음번에는 인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텐데 그 백그라운드 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인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통은 이 공개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인제 쪼금씩 풀 거예요. 뭐 제가 어떤 걸 풀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으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나씩 인제 갈 텐데 어쨌든 이거를 찾아 나가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의사소통의 시작이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 인제 볼게요. 끝으로 대인 관계. 저 자폐 아이들은 사회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회성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는 다른 게 뭐죠? 앞에서 보면은 가는 선생님 붙들고 자기 요구하는 걸 한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이게 사회성이 '어 쟤는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사회성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사회성이 아니에요. 아이로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대인관계의 방법을 찾아서 익힌 거예요. 스스로 개념을 해서 익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대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가 없었어요. 사회 교류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인관계는 쪼끔씩 가능했었는데 지금 대학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이가 사회성을 가지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 방법을 익혀가면서 또 다른 친구들과 이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방법을 계속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방법을 익혀가는 것과 사회성 익혀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첫 번째 것이라서 좀 길게 1 시간에 했는데, 다음부터는 인제 그 주제별로 짤막하게 하나씩만 나눠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칭에 필요한 그 내용들, 코칭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인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과 자폐나 이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길게 됐는데 어쨌든 이걸로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인제 요 세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인제 그런 것들을 이 영상 만드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